헤어진 사람 마음 돌리기 화법 기억하시나요? 오늘은 그 영상을 보고 사연을 주신 분의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화술상담 진행을 하고 있는 LBC 소장 임초롱입니다. 네, 바로 사연 읽어볼게요. 얼마 전에 여자친구가 사소한 잘못으로 제가 헤어지자 해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180일경을 사귀었고 사귈 때는 서로 진실한 사랑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연애 마지막쯤에 권태기가 와서 사소한 거짓말을 한 여자친구가 미워 보였는지 헤어지자고 하고 계속 저를 잡았으나 저는 매몰차게 거절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제가 헤어지고 나서 잘못했던 행동들이 떠올라 편지를 써서 만나자고 하였고 편지를 전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전화를 하여 서로 흐느끼며 전화를 하는데 여자친구 입장에서는 왜 이제 와서 이러냐고 헤어지고 했던 제 행동들이 너무 이기적이고 나에게 큰 상처를 주었다고 하여 저는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생각은 해보겠는데 마음이 바뀔 것 같지는 않다고 하였습니다. 그 일이 있고 연락을 자연스럽게 하려고 했는데 낮에 해서 그런지 굉장히 이성적이고 칼같이 말을 하면서 또 제가 장문으로 길게 내 마음을 알아줘 이제서야 알아버렸다 이런 식의 내용들을 보냈습니다. 2번이나 보냈는데 연락을 씹었고요. 그리고 나서 유튜브로 제 헤어진 사람 마음 돌리기 화법을 보았대요. 다음 주에 만나기로 약속을 하고 연락은 그 이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요. 제가 알려드린 대로 그래 알겠어 이렇게 페이싱을 걸고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그 전 여자친구 입장에서 제가 지금 꼴도 보기 싫을 텐데 어쩌면 이렇게 말하는 게 혹시 역효과가 날까요? 그 여자친구를 편하게 하여 서서히 다가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아니면 저런 말을 하면 사이가 더 악화되지 않을까요? 해서 여쭤봅니다. 여자친구의 나이는 20살이고 3월달에 대학으로 먼 곳으로 갑니다. 저는 21살이고요. 평소에 이성적이긴 하나 감수성이 풍부하고 감정적이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만나서 얘기할 내용은 기법을 활용하여 썼습니다. 여기에 내용이 있어요. 그대로 읽어볼게요. 우리가 헤어지고 나서 내가 이기적으로 굴었던 건 정말 본심이 아니었어. 나는 내가 화났던 부분만 생각하고 내 입장에서만 감정적으로 내가 오해하고 나 혼자 생각해서 차갑게 대하고 이기적으로 행동했어. 네가 정말 큰 상처를 받았을 것 같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이제 와서 너를 다시 잡는 것도 너에게는 정말 불편하고 혼란스러울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너에게 연락하지 않을게. 하지만 이건 알아줘. 나는 널 정말 존중하고 너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 연락을 안 하는 거야. 나는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랜 시간 기다릴게. 생각이 정리되고 다시 내 마음을 받아줄 생각이 있다면 연락해줘. 혹시 네가 외롭다는 이유만으로 다시 연락하는 건 안 해줬으면 좋겠어. 영원히 사랑하겠다. 오랫동안 널 기다리겠다. 꼭 말할 수는 없겠지만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오랜 시간 너를 기다리긴 할게.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해주셨네요. 제가 볼 때 어떻게 나올지 여쭤봅니다. 항상 영상 잘 챙겨보고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보내주셨어요. 상담 내용을만 봤을 때는 실은 저는 연령대가 한 20대 중반 정도 됐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여자친구분은 20살이고 남성분은 21살이네요.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천연애일 가능성이 또 있는 아닌가요? 더 일찍 많이 다들 연애를 하시나요? 이제 몇 가지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은 여자친구분이 3월에 대학을 먼 곳으로 간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 두 사람이 사귀게 되더라도 우리가 다시 잘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여성분이 지금 하고 있을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떠나서 여성분의 마음이 한편으로는 좀 멀어지고 있는 하나의 요소가 그래서 여자친구가 먼 곳을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성분 입장에서는 조금 더 이 관계에 대해서 돌아올 가능성이 좀 작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상담이 온 게 실은 1월달이에요. 1월달이고 지금 3월달에 간다고 했으니까 여성분들이 이제 갔을 텐데 한 달 후에 내가 이제 간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헤어지자고 한 것도 지금 2달 전이었어요. 실은 이 기간으로 따져봤을 때 상담으로 봤을 때 그러면 이 여성 입장에서는 새로운 상황으로 간다 하면서 마음의 위안을 삼았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 와서 왜 이러냐는 말은 나는 이미 이렇게 노력을 해서 새로운 곳으로 갈 생각으로 지금 이겨내고 있고 이겨내는데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진행이 됐다라는 말을 암시를 하고 있어서 실은 다른 이런 비슷한 류의 상담보다는 조금 더 확률이 낮은 상황이긴 하죠. 그리고 원래 헤어진 사람의 마음을 돌리는 것은 확률이 낮은 싸움인 것도 사실이고요. 이런 비슷한 상담을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해주시는데 실은 객관적으로 보면 거의 비슷비슷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물론 내 것이 가장 특별하고 독특하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실은 그렇지는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원래 헤어진 사람 마음 돌리기 강좌를 한 번 더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분은 잘 이해를 하셨어요. 잘 이해를 하셔서 내용을 활용해서 쓰셨는데 제가 드린 말씀을 그대로 잘 옮겨주셨는데 또 하나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여기서 이제 이기적으로 행동했다. 그러니까 이기적으로 굴었던 건 정말 본심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헤어지고 나서 내가 이기적으로 굴었던 건 정말 본심이 아니었어. 나는 내가 화났던 부분만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서 내용을 썼잖아요. 근데 이런 내용을 그대로 실은 갖다가 붙여서 썼잖아요. 근데 이 부분을 둘만의 이야기로 다시 좀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헤어지고 내가 어떻게 행동했던 부분들은 내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랬어. 그러니까 만약 예를 들어 쓸 거라면 근데 이런 부분은 너무 길어지면 핑계 같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뭔가 그 여지가 있어야겠죠. 내 입장에서만 감정적으로 오해하고 차갑게 대하고. 그러니까 3월달에 떠나는 네가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네가 나 때문에 마음이 아파지는 않길 바래서 그때는 차갑게 대했는데 그건 정말 나만의 착각이었어.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뭔가 명분이 있어야 돼요. 내가 그랬던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쓴 내용은 너무 보편적인 내용을 쓰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많은 사람들한테 조언을 드리는 정도의 보편적인 내용인데 두 사람의 멘트로 이 사람이 나랑 무슨 대화를 했지? 내가 이 사람한테 무슨 잘못을 했지? 그렇게 이 사람이 정말 서운했을 법한 내용을 써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 그 여성분이 느끼기에 그래 나 이것 때문에 그랬는데 그래 이걸 알고는 있네 정도로 느껴지게 좀 구체적인 사건을 가지고 내용을 쓰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그걸 구구절절 늘어나라는 게 아니라 그냥 둘만에 있었던 내용을 여기다 담아주시는 게 좀 더 와닿겠죠. 그리고 나는 이제 와서 너를 다시 잡는 것도 너에게는 불편하고 혼란스러울 것 같아. 이 부분은 잘못됐어요. 이 부분은 조금 왜 잘못됐냐면 너에게는 정말 불편하고 혼란스러울 것 같아. 그래서 너에게 연락하지 않을게라고 했잖아요. 너에게 연락하지 않을게의 이유가 너는 정말 불편하고 혼란스러울 것 같다는 나의 느낌 때문에 너에게 연락하지 않을 거다라는 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중요한 게 뭐 어떤 포인트냐면 제가 이제 굉장히 비겁하지만 전략적인 말씀을 드릴게요. 연락하지 않는 이유가 정확히 상대를 위해서고 상대에서 시작된 거다라는 것을 명확히 말을 해줘야 돼요. 그 부분이 짧더라도 길게 하면 안 되고요. 근데 여기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이제 와서 너를 잡는 것도 너에게는 불편하고 혼란스러울 것 같아. 그래서 너한테 연락하지 않을게는 이건 정말 완전히 내 느낌이 그러니까 연락하지 않을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이제 힘들고 그렇게 이겨냈다고 말을 했으니 나는 너에게 연락하고 싶고 너를 다시 붙잡고 싶지만 네가 불편하고 괴로운 것 같아.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말을 하는 걸 보니 네가 괴로워하는 것으로 느껴져.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했던 말을 가지고 이 얘기를 풀어나가야 돼요. 이 사람의 말을 앞에다 배치하고 그래서 너한테 연락하지 않을게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 느낌이 그래? 그래서 너한테 연락하지 않을게가 아니라 그래서 상대가 말했던 말을 그대로 인용하는 게 제일 좋고요. 그걸 떠올릴 수 있는 정도의 문장을 갖다가 끼워 넣으셔야 돼요. 그래야 뒤에 있는 말들이 훨씬 더 위력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다린다는 말, 이런 말도 좋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또 하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두 가지 그 지적만 좀 잘 기억을 하셨다가 뭐 다른 헤어진 사람의 마음을 돌리기 위한 많은 분들도 이 영상을 보고 계실 텐데 뭔가 두 사람만의 스토리를 잘 짜고 그리고 이 사람 마음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 헤어진 사람 마음 돌리기 화법을 먼저 보시고 이걸로 보충 설명을 좀 들으시면 확실히 더 이해가 되실 거예요. 페이싱이 뭔지 여기서 잠입 명령을 어떻게 썼는지 지금 실은 이게 약간의 NLP적인 기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문장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하시고 이 부분을 들으시면 훨씬 더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수정해야 될 게 두 개가 있고 그리고 여기서 궁금한 게 두 가지가 더 써주셨어요. 어떤 게 있냐면 그래 알겠어라고 페이싱을 걸고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꼴도 보기 싫을 텐데 역효과가 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여자를 편하게 하여 천천히 다가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사이가 더 악화되지 않을까 해서 여쭤봅니다. 이게 여성분의 마음이 어차피 식어버렸으면 그래 알겠어라고 하든 뭐 보자고 하든 어차피 다 안 돼요. 근데
그나마 희망을 갖고 만들기 위해서는 상대가 이게 실은 페이싱, 그러니까 다시 앞에 거 좀 보세요. 이걸 다시 다 설명하기 좀 힘들고, 페이싱을 걸어서 상대가 계속 그 동의하게 예스 세트를 만드는 것만이 이거의 목적은 아니에요. 실은 패턴을 깨는 게 목적이거든요. 얘가 나한테 매달릴 줄 알았는데 그래 알겠어라고 해버리네? 뭐지? 약간 이런 마음을 들게 만드는 게 실은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의 패턴을 깨고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서 상대한테 내가 자면 명령어를 넣어놓는 게 이 문장의 세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건 역효과가 나는 문장은 아니고요. 그리고 사이가 더 악화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거는 이미 악화된 상황에서 상대한테 무언가 바뀌게 만드는, 아니면 옛날 것을 생각하게 만드는 관계를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그걸 넣는 거지. 어차피 안 보는 게 최악의 상황이잖아요. 뭐 어차피 안 볼 건데 나를 나쁘게 기억하든 좋게 기억하든 그거는 지금 고민할 거리가 안 돼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나쁘게 기억할 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사이가 더 악화된다 이런 걱정은 하실 필요가 전혀 없고요. 그리고 편하게 해서 천천히 다가간다? 편하게 해서 천천히 다가가기에는 지금 본인에게 주어진 기회가 많지가 않아요. 내가 천천히 다가가는 동안 왜 그러냐면, 이미 헤어지고 한 번 마음을 접으려고 애를 쓴 사람이란 말이죠. 그 사람한테 내가 천천히 다가가면 그 사람은 내가 열심히 다가갔고 상처받았던 게 서서히 다시 떠올라서 점점점 뒤로 물러서요. 서서히 다가가면 점점점 물러서는 거죠. 이럴 때는 나는 가만히 있고 이 사람이 스스로 생각해서 그래도 옛날이 좋았나? 라고 스스로 생각해서 오게 만들어야 이게 관계가 다시 또 유지가 되고 관계가 다시 형성이 되지, 내가 서서히 다가가고 이러면 결국 서서히 멀어집니다. 사람 마음이 그래요. 쫓아가면 도망가는 게 사람 마음이라, 상대가 스스로 올 수 있게 만들 수 없으면 헤어진 사람의 마음을 다시 돌려서 잡는 게 큰 의미는 없어요. 그냥 을이 되는 수밖에 없는 거고, 을로 된 사랑이 과연 본인이 그 사람한테 평생 그렇게, 뭐 평생 만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오랫동안 그 상대한테 그렇게 잘할 수 있을까? 저는 그렇지 못한 커플들을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다시 원래의 연인처럼 그렇게 관계를 만들려면 서서히 다가가거나 그런 것보다도 나는 그 자리에 멈춰있고 나의 의사를 확실히 전하고, 그리고 확실히 전할 때는 여기 아까 만들어드린 예전에 방송에서 만들어드렸던 그 세트를 자기 이야기를 좀 넣어서 상대에게 잠입시켜 놓는 그 방법이 가장 확률이 높더라고요. 제가 상담을 해드린 바로. 근데 제가 뭐 이 사연만으로 한 100명 넘게 상담을 해드렸는데 100명 중에 한 90명은 그런 말을 해요. 뭐 그 사람이 여성이든 남성이든 그 친구는 정말 칼 같아서 제가 연락하지 말라 그러면 진짜 안 하는 사람이에요 라고 다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세트하고 정말 딱 연락 안 하고 기다렸는데 계속 뭔가 또 다른 걸 해요. 그러면서 나중에 또 와죠. 와서 말을 해요. 그때 그 친구가 연락 그냥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 되는데 또 해요. 그리고 자기 연인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물론 훌륭한 분들과 다 연애를 하고 있지만 그렇게 칼 같고 모든 일에 맺고 끊음이 확실하지 않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흔들리는 사람 마음이 원래 그런 건데, 내 연인은 그렇지 않다라고 주장을 하죠. 근데 지나놓고 나서 그때 소장님 말이 맞았네요 라고 다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고 기다려라라고 해도 그거를 기다려서 그 관계를 옳게 끌어오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도 어쨌건 저는 가장 높은 확률의 조언을 드리려고 애를 쓰죠. 그래도 해봐라라고 말을 하고, 못할 사람들이 많겠지만, 그리고 이런 걸로 마음 아리를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를 또 알기 때문에 이런 또 조언을 드립니다. 헤어진 사람 마음 돌리기 같은 화법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도 충분히 다뤄졌지만, 상대와의 상대가 생각하는, 기본적으로 상대 마음속에 반발심을 줄이는 게 첫 번째 목적이에요. 이게 얘기가 길어지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너 그만 좀 와 라고 했을 때, 네가 나한테 그만 오라고 하는 건 알겠어, 그래서 그만 갈게, 이게 상대 마음에 반발심을 줄여두고, 그만 오라고 했을 때 왜 이렇게 물어볼 줄 알았는데 알겠어라고 하니까 패턴이 확 깨지죠. 그러면서 내가 잠입 명령어를 넣는, 그게 이제 기본적인 뼈대예요. 거기다가 이제 내 이야기를 좀 첨가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 드린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할 때는 내가 그 말을 확실히 지키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줘야 그게 확실히 늘어나는데, 이렇게 해놓고 또 연락하고 그래도 한번 다시 돌아봐주면 안 될까? 다시 그냥 말짱 꽝이 돼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경우는 이제 스스로 마음을 잘 다스려야겠죠. 그리고
모든 관계, 설득이든 협상이든 뭐 연인간이든 아니면 다른 뭐 사업체든 내가 무언가 딜을 했을 때는, 내가 무언가 협상에 제안을 했을 때는 내가 리스크가 있을 때 그걸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도박에서 돈을 걸 때 그 돈은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돈을 걸면서도 아 저거 어떡하지? 저거 따면 어떡하지? 아 이거 내가 패 저 사람이 높으면 저 돈 다시 바로 가져와야지? 가져올 수 있을까? 이런 생각 하면 안 돼요. 그냥 걸고 그 돈은 내 돈이 아니다. 그리고 그 돈은 잃을 수도 있다. 따면 큰 돈을 얻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그 정도의,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이렇게 된 이상 내가 이 사람에게 좋은 기억으로 남아서 이 사람은 헤어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실은 그 사람의 마음을 얻을 가능성이 더 큰 거죠. 도박을 할 때도 내가 뭔가를 걸었을 때 아 이거 저 사람이 패 나보다 높았을 때 저거 돈 다시 가져올 수 있을까? 이런 불안에 떨면 내 패가 읽혀요. 그 돈은 오히려 잃을 가능성이 더 커지는 거죠. 그 돈은 내 것이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을 편하게 하고 포커페이스를 유지하면 내가 그 판을 이길 수도 있겠죠. 그런 것처럼 마음을 좀 잘 다스리고, 제가 짜드린 전략은 여러분이 그 말을 지킬 수 있을 때 훨씬 더 큰 힘을 발휘를 합니다. 그래서 꼭 좀 스스로의 마음을 다스리고 잃을 수도 있다는 그런 것을 인정을 하시고 관계를 유지를 해주세요. 이런 대화나 이런 것들을. 네, 좋습니다. 그래도 잘 되셨길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바라고, 그러면 다음 시간은 또 좋은 상담으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어떤 상담이 와 있나? 네, 화술 쪽에 대한 상담이 또 와 있네요. 네, 제가 지필한 책 마음을 훔치는 대화법 이론편과 실전편 두 권 다 많이 사랑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화술 상담 혹은 뭐 연인 간의 상담 이런 것들이 있으면 밑에 보이는 메일 주소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또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어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LBC 방송국 검색하셔서 구독도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고 댓글도 한번 써주시면 제가 영상을 제작하고 또 새로운 컨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상담 혹은 강의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